김종석의 리포트로 제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8개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오늘 하루를 하루 뉴스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이 내용. 갈수록 심각합니다. 선관위. 이 선거 다음 날 서울 14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하더니 그로부터 하루 뒤에는 이렇게 선관위가 말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송파구 14개를 포함하여 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요, 전국의 59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번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충북 단양과 전라북도 일산 등 10개 시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게 뒤늦게 밝혀집니다. 이쯤 되면요, 저 91곳도 최종이 아닐 듯하죠. 그리고 투표용지도 4,726장이 아니라 무려 정확히 7,194장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할 때마다 왜 자꾸 숫자가 바뀌는지를 물으니까 선관위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현장 투표록이 확인이 됐다면서 진상규명 과정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게 해명이 잘 안 된다는 걸 선관위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국선언. 국가가 참정권을 침해했다. 이번 선관위 사태는 2030 세대들,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원동력이 된 셈인데요. 일단 연세대에 붙어있는 대자보들부터 볼까요? 민주주의가 흔들렸다는 개인이 붙인 대자보는 물론이고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대자보도 보입니다.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한 사람만 보장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시위 행동을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꽃이 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서울대, 서강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가요, 바로 내일 저녁 6시입니다. 각 대학 캠퍼스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국선언을 엽니다. 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 개혁 등을 촉구한다는 계획인데요. 잠시 뒤에 서강대 총학생회장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종석 리포트. 쌍둥이 득표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 10개 지역 사전투표소에서도요, 민주당 민영배 그리고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요, 사실 인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박찬대 후보의 3,030표, 유정복 후보의 1,440표, 인천 연수구 송도 1, 2동 말고 호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 9천만 분의 1입니다. 5억 9천만 분의 1을 6번 곱해야 하는 확률입니다. 야당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으니까 선관위는요, 우연의 결과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저렇게 두 후보의 득표수만 같을 뿐이지 무효표나 다른 후보 득표율은 다 다르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작업으로도 일일이 확인해서 부정개표나 조작이 개입할 틈이 절대 없다. 선관위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아예 사전투표 폐지까지 오늘 언급을 하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 혁신과의 일체화가 선언이 됐다며 투표할 기회를 줄이자고 하는 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장도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 리포트도 만나볼까요? 6만 표 차인데 재선거하자고, 바로 오세훈 시장 얘기입니다. 일단 요즘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인데 오늘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습니다.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당내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 생각은 특검보다는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바로 재선거를 치르겠다는 건데요. 마치 본인을 겨누는 듯한 장도혁 대표의 발언에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점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격차가 한 6만 표 이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예, 오세훈 시장 장도혁 대표의 저 발언에 애둘러서 불쾌감을 내비친 거죠. 오늘 국민의힘의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요, 오늘 장도혁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정신승리, 아전인수 말아라, 이렇게 날선 비판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만 여러 쓴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공항에서 사라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일단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 장면, 서울공항, 정청래 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빠짐없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을 배웅했던 정청래 대표였는데요. 여당 대표의 공항 환송 행사 불참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부실투표라는 문제가 엄중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통령의 환송을 위해서 우르르 나가기보다는 최소한 노력하기 위해서 한 거다. 당이 더 바쁠 때죠. 입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말한 그 다음 날 말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조차도 우리 국민이 저에게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그리고 대통령 순방, 이 순방길 하나 더 이례적인 건요, 관례상 주로 귀국 행사에나 참석했던 바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저렇게 바로 김혜경 여사 옆에 오늘은 대통령 부부를 배웅한 겁니다. 이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보란 듯이 김민석 총리를 명픽으로 찍은 건 아니냐, 민주당내 해석까지 오늘 나왔습니다.